자,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요, 문제풀이입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모든 이론들을 추가해서 압축해서 설명도 하고, 이제 응용을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 여러분들 훈련하시면요, 100점 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이 책을 보니까 문제가 참 잘 되어 있고, 여기 있는 문제 지문들이 참 좋은 문제만 다 모아놨다. 이렇게 판단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들 또 필요한 문제가 없고 거의 모든 상이 다 중요한 문제로 형성이 쭉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훑어보면서 이제 배우신 모든 실력들을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훈련, 실제 시험에 나오는 지문 훈련을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볼게요. 이제 1번 문제, 101장입니다. 그래서 20페이지입니다. 도시군 계획 되어 있네요. 일단 대표 문제는 다 통과하겠습니다. 대표 문제가 이 종합적인 문제로서 압축되어 있으니까 이 하나씩 문제를 보면서 대표 문제는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종합적인 훈련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로 대표 문제 밑에 0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것도 보시면 국토계획법부터죠. 그래서 국토계획법 나오는데, 국토계획법은요, 이렇게 구성이 쭉 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첫 번째 보시면 항상 용어에 대한 정의가 시험에 등장을 합니다. 종합적인 어떤 사고를 요하는 어떤 문제가 다 용어 정의에 다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도시군 계획들입니다. 도시군 계획들. 그래서 각종 어떤 계획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광역 기본 관리 계획이 나옵니다. 세 번째 보시면요, 토지의 용도에 관한 지역들, 용도 지역에 관한 사항이 나온다. 그 다음에 용도 지구, 또 용도 구역편이 또 등장을 합니다. 또 네 번째 보시면 일부 장소에 상세한 계획을 세우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 이란 요 편이 또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공공시설 설치할 때에 어떤 결정되는 요 과정과 또 요 시설에 관한 사업이 또 등장합니다. 하고요. 이 편에서 요 시설 부지에서의 어떤 권리 구제라는 편도 시험에 자주 등장하고 있죠. 여섯 번째입니다. 보시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기타 각종 어떤 토지 개발 행위할 때 일체 허가받는 요 과정 절차가 또 등장을 합니다. 하고요. 일곱 번째 보시면 요 개발 행위와 관련되어지만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이제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이것이 마지막에 되게 다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시험 형태를 보시면 용어 중에서 한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도시 계획편에서 보시면 2개에서 3개 시험에 나옵니다. 용도 지역편에서 묶어서 한 3개 이렇게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계획 수립에서 한 문제가 꼭 시험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 사업편에서 한 문제가 등장하고요. 홀리구지에 한 문제가 나오는데 보통 2개 나오기도 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개발 행위편에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온다. 기타 한 문제 나오고 이거 외에 종합적인 문제가 또 한 2문제가 또 시험에 또 나옵니다. 이렇게 형성이 쭉 되어 있네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이 12문제인데 국토계획법은요, 앞부분에 있다 보니까 되게 다 공부 좀 하시면 8문제 이상은 득점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문제들 쭉 훑어보니까 이 문제에서 거의 빠짐없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정말 잘 보시면요, 충분하게 12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01번 가겠습니다. 국토계획법의 내용이다. 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지금 용어 정의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총칙편입니다. 일단 첫 번째 1번 지금 보시면 이 도시군 계획에서 바로 도시군 계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을 등장을 시킵니다. 도시에서 세우는 계획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하면요, 이 속에는 이제 이 도시의 장기 발전을 위한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 이 2가지가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도시 몇 개를 묶어서 나오는 바로 광역도시계획. 이 광역도시계획은요, 도시군 계획에는 포함이 되지 않나. 관계는 있지만 이것은 아니다 할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하면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2가지만 이게 포함이 딱 되어지고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라는 특정 장소를 결정하면 이 결정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발전 계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도 도시계획 관련되어지고 상위로서 지배를 하고 있지만 광역도시계획은요, 도시군 계획에는 포함이 안 된다. 도시군 계획은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이것만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1번 딱 보시면요, 자,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맞습니다. 맞는데 1번 X네요. 이 도시군 계획을 세우는 요 관할 범위가 어디냐, 도시화군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요, 이 특별시 또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요 관할 구역 내에서 세우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시와 군을 말한다 겁니다. 관할 구역이. 그런데 요 군은요, 광역시 안에 보시면 각종 어떤 구와 군이 있습니다.
요 광역시 안에 있는 요 군은 여기에 해당이 또 안 된다. 별도로 있는 기타 군들이지 이 강화군 등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안에 있는 군에 대해서는요, 여기 관할구역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 군이 아니고 요 군은 아니고 일반적인 군을 말하지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도시군 계획을 세우는 관할 범위에서 이 강화군 등은 제외한다. 이 의미가 여기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 제외합니다. X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운다 하죠. 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요. 도시 전반에 대해서 세울 수가 없죠. 상세한 계획이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을 세우는 요 관할 구역 범위 안에서 일부 장소에서 무슨 동탄 지구, 판교 지구 등의 일부 장소를 딱 정하면 그 장소 안에서만 수립하는 상세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요. 도시군 계획 수립하는 대상 지역 안에서도 일부 장소 중에서 그 안에서 멋진 개발을 도모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에 의의를 부리면 일부만 넣어야 됩니다. 전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이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3번 상은 맞는 질문이네요. 기반 시설 상태를 보니까 이 상태가 현재 부족하다. 그래서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한데 설치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개발을 억제하겠다 해서 부족, 곤란, 억제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무엇을 강화한다랍니다. 그래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이 장소가 뭐냐 하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부족해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토지가 필요하고요. 각종 어떤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부과하겠다라는 의미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데 설치하기 위해서 하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부족한데 설치가 곤란해서 개발을 억제 강화시키겠다 하면 개발 밀도관리구역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3번 질문 보니까 설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지정한다 하면 바로 개발 밀도관리구역이 아닌 곳에서 설치하기 위해서 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곤란, 부족, 곤란, 강화, 개발, 밀도 관리구역, 부족한데 설치하기 위해서 용지 확보 등 한다. 라는 말 뜨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4번 질문은 맞는 질문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계획이란 무엇이냐. 국가에서 수립하는 정책적인 계획을 말하는데 이 계획의 내용을 딱 보니까 이 내용 속에 도시군 계획으로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이 되어진 것을 말한다. 합니다. 국가에서 정책 실천을 세우는 계획들이 참 많은데 그 내용을 딱 보니까 도시군 계획에서 수립을 해야 될 내용이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포함이 된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국가 계획하면 도시군 계획으로 수립을 해야 될 내용들이 포함이 된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번 질문은 X인 것입니다. 자, 우리 도시군 계획 시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입니다. 도시군 계획 요 시설 사업이란 또 무엇이냐 이렇게 딱 묻죠. 그러면 이것은요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하면 X입니다.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서 결정을 하면 그 명칭이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도시군 계획 시설 이것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하면 기반 시설을 설치한다면 X고 그 중에서 선택받은 것들 도시군 계획 시설 이것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은 맞다. X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중요한 어떤 문장들입니다. 용어 중에 중요합니다. 자, 오른편 가십니다. 오른편에 또 2번 가볼게요. 2번 문제. 그래서 1번은 답은 3번만 이제 답이 되고 4번 딴 건 다 X가 되겠습니다. 다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역시 용어정입니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도시들 관할구역 내에서 세우는 계획이죠. 특강시군 안에서 세우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은 몇 개의 도시를 딱 묶어서 세우죠. 그래서 묶은 것이 무엇이냐니까 광역계획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요, 크다는 의미가 아니고 인접하는 몇 개 시와군을 묶어서 세우는 계획인데 묶을 때 묶는 그 특정 장소에서만 나오는 계획입니다. 묶은 것이 어디냐니까 광역계획권이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의의를 부르면요, 광역계획권에서 수립하는 장기발전계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 X죠. 도시가 아니고 광역계획권에서 수립하는 장기발전계획이 바로 광역도시계획의 의의입니다. 1번 X입니다. 자, 2번 보시면 도시군 기본계획은요, 해당 도시의 장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을 합니다. 수립한 계획을 시장 군수일 때만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받아요.
그런데 승인은 받지만 수립을 하지 않는다 해서 수립해 주지도 않고 같이 인접 토지가 포함이 되었다 해서 공동 수립도 없습니다. 해당 토지가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문처럼요. 국토장관이 해당 그 도시의 계획을 세워주지는 않습니다. 도시에서 자발적으로 수립을 하여야 한다가 기본적인 원칙인데 세우지 아니하는 시하고는 있다. 뒤에 또 배우십니다. 그래서 이번 지문 X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도시군 기본 계획은 각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지정하는 것은 뭡니까? 도시, 군, 관리기구로 지정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은요, 앞으로 해보자 장기 발전에 의미가 포함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토지, 용도, 지역 등을 지정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기구로 결정한 사항이다. 합니다. 한번 좀 X가 되겠습니다. 자, 또 4번 보시면 그 뒤에 표시 사항인데 용도구역 가운데서 시가와 조정구역에 관한 지정권자는 시도지사가 원칙이죠.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바로 시가와 조정구역을 시도가 지정한다. 그런데 국가계획과 연계 필요할 때 안에서 국토장관이 지정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5번 보시면 국가계획이란 무엇이냐? 일단 중앙행정기관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하는데 요 계획을 딱 보시면 행간의 의미는 맞아 보입니다. 맞아 보이면 그 계획 속에 보시면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인데 그 계획의 내용을 보니까 도시군 계획으로서 수립을 해야 될 사항이 포함이 되어진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의 어휘를 딱 물으면 국가 정책적인 상황에서 목적에서 수립하는 계획은 맞는데 이 계획의 내용을 보니까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이 되어진 계획이다. 이렇게까지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빠졌기 때문에 5번 질문 X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어려운 문제 힘들지만 참 좋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 이제 4번만 답이 된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3번 갑니다. 자, 국토계획법에서 근거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딱 되어 있습니다. 1번 보니까 투기과열지구 어디 나옵니까? 주택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습니다. 자, 또 3번에 수변구역의 관리란 것은 다른 특별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죠. 해서 보시고요. 다음에 4번 상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시행 방법 수용 환지한다. 이런 방법은요. 도시개발법의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시험처럼 우리 정비기본계획, 정비기본계획은 정비법에 나오는 사항이죠.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번에 있는 시범도시의 지정, 이것은 국토계획법 말미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있는 것은 2번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일단은 통과하십시오. 이 문제는 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X 하시고 넘어가세요. 4번 문제는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용어 정의죠.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습니다. 계속 나오죠. 도시군 계획하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라죠. 해서 1번 질문 맞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에 대한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들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들이죠.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내용이죠. 그래서 용용용 기도 정지립할 때 지에 나오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뒤에 또 상세히 배우십니다. 자, 또 4번 가시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이것도 원래 용용용 기도 해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이죠. 그리고 이제 도시군 계획사업 하죠. 도시군 계획사업. 우리가 도시와 군 단위에서 수립하는 도시군 계획사업, 계획사업이다. 이 말 딱 들면요.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이루어지는 토지용 사업 말하는데 이 사업 보시면 첫 번째 뭐 있습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있고 두 번째 도시 개발 사업이 있고 세 번째 보시면 정비 사업이 있다.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통칭하는 말이 바로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 하면 도시군 관리 기구로 결정하는 토지 이용 내용 중에서 공사는 사업 말하는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또 도시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사업을 합쳐가지고 도시군 계획 사업 이렇게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포함이 된다 해서 4번 질문 또 맞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사항이 또 X네요.
기반시설이 법에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법에 다 종류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어떤 시설을 설치해보자, 또 정비해보자라고 설치할 시설의 종류와 규모와 위치를 또 결정을 딱 해주죠. 이 도시군 관리기구로 결정을 딱 해주면 그 위에 명칭이 또 바뀌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바로 또 그 도시군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이 X다. 중요한 어떤 문장입니다. 5번 꼭 확인해 보십시오.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설치를 결정한 것이 바로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도 X가 된다.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시고 또 6번 보겠습니다. 용어정의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묻네요. 1번 X죠. 도시군 계획 속에는 광역도시계획은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1번 X고요. 자,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 도시군 계획시설이죠. 그래서 2번 질문도 X가 되겠습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요. 수립하는 범위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군, 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X인 것이고요. 자, 4번 보시면 맞네요.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광역계획권에서의 장기 발전을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에서 수립하는 계획에서 광역도시계획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하면 광역계획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4번 질문 맞습니다. 보시고. 자, 5번 질문 또 그 뒤에 또 상세히 배우실 것인데 용도구역의 어미는 뭡니까? 용도구역의 어미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에 있는 그 제한들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따로 지정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용도구역의 어휘를 물으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에 있는 그 제한들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따로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굉장히 강화 또는 완화, 또 용도 지구의 제한도 강화 또는 완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어휘를 물으면. 그래서 보시고 또 시장 군수는 못하죠 결정을요. 누굽니까? 결정권자가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들이 결정하는 어떤 구역을 말한다. 돼 있죠. 또 용도구역은 또 개발지구역 등에 또 구분 딱 되어서 결정권자가 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다 배우실 사항들이겠죠.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해서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또 7번 갑니다. 7번. 기반시설이죠. 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네요. 1번.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장기발전계획 속에 보시면 앞으로 우리 도시에서 지하철 설치를 해보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자라는 것은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설치, 정비, 개량하자 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이죠. 기반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장차 우리 도시가 고속도로도 내어보고 철도도 설치하고 해보자라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들을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지금 당장 설치, 정비, 개량할 때는 이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에 포함이 될 수가 있고 포함되는 사항이지만 지금 당장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기구로 한다고 합니다. 해서 1번 질문이 X가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2번 보시면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로서 총 7개 큰 대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 공간, 유통, 공급, 공공문화, 체육시설, 방재, 보건위생, 환경이수에서 7개 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있고요. 자, 또 3번 보시면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기로 지금 당장 설치하자 결정이 되어지면 명칭이 도시군 계획시설 된다. 이렇게 또 계속 보셨죠. 3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반시설 중에서 2개 이상의 도시에 걸쳐서 설치하거나 한쪽에 설치했지만 같이 공동 이용한다라고 부를 때 그 명칭이 또 바뀝니다. 광역시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2개 이상의 도시에 걸쳐서 설치하거나 한 군데 있지만 같이 공동으로 이용한다 할 때 광역시설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4번도 맞다 보면 되고요. 자, 5번 아시죠? 각종 전기가스 등을 한 구멍에 다 집어넣죠. 뭡니까? 공동구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내용이 또 5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8번 같은 문제가 지금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상세한 종류 분류가 지금 4년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 외우셔놓고요. 쟁점 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암기고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무엇이냐 보십니다. 1번 교통시설, 도로,
궤도, 철도 맞습니다. 맞아. 철도, 궤도 여기 포함됩니다. 포함돼. 근데 폐차장은요. 폐차장은 환경 기초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번 질문 X네요. 자, 또 2번 보니까 공간시설 보시면 공원, 유원지, 널찍한 어떤 공간시설 맞습니다. 그런데 운동장도 널찍하지만요. 운동장은 공공문화체육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2번 또 X네요. 자, 특히 3번 잘 보세요. 수도, 상수도, 중수도, 가스도 공동시설 다 유통 공급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러운 물 빼는 길, 하수도는요, 환경 기초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상수도, 중수도, 수도는 유통 공급인데 하수도는 환경 기초로 빠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3번 질문도 X고요. 자, 4번 보니까 보건위생에서 장례식장, 도축장, 또요, 종합의료시설 다 보건위생에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또 이것뿐 아니고 자연장지 등도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4번은 맞네요. 자, 5번도 잘 보시면 방제시설, 재해를 방어하는 것인데 하천은요, 홍수 방어 등도 있고 가뭄 방어 등도 있고 저수지 등도 다 재해 방어에 포함. 뭐 하천은 홍수 방어, 또 가뭄 방어, 또 저수지 다 이게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천 비슷하지만 경인 운하 있죠. 운하는요, 이 재해 방어가 아니고 뭡니까? 교통에 포함된다. 그래서 큰 물길이 흘러갑니다. 하천은 이제 이것이 방제에 포함되는데 운하는요, 교통실에 포함이 되어진다. 운하, 있죠. 경인 운하, 한국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수지 방제시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다 여러분들 기반실은요, 간단하게 나왔던 기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건 한번 따로 정리를 해서 10월 달쯤에 한번 꼭 보시고 시험장 꼭 가십시오. 아시겠죠? 나올 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8번 질문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9번 갑니다. 9번에 보시면 이제 계획들 비교하죠. 항상 모든 계획들은 상하가 있죠. 계획들은 상중하가 있다 해서 계획을 딱 세우면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맞게 부합되게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고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상하 계획에 서로 부합되지 않다라고 확인 딱 되어지면 이 하위 계획이 조정할 때까지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 이런 말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요, 국가에 세우는 국가적인 어떤 계획들이 가장 상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은요, 광역 도시계획, 도시 몇 개를 묶어서 나오니까 이것도 수립이 딱 되어지면 상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마다 군마다 도시와 군 단위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세운다 하면 이것이 또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 이 계획의 순서가 이렇게 딱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들은 하위 계획들은 상위 계획에 부합되게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고 상위는 하위에 지침이 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맞지 않으면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 이 표현들 잘 나오는 상이죠. 해서 보겠습니다. 자, 9번의 1번 문제, 광역도시계획이 국가계획과서 내용이 다르다. 하면 상계,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고요. 2번 보시면 도시군 기본계획이 광역도시계획과 맞지 않으면 상계, 광역이 우선한다. 예,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또 3번에 도시군 계획들은요, 요 도시관할구역 내 수립하는 각종 어떤 분야별 계획의 기본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3번 또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또 4번 보시면 당연히 도시군 계획은요, 국가계획 부합되어야 된다. 당연한 말 되겠습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또 5번 보시면 이 각종 어떤 도시의 장들이 관할구역 안에서 각종 법률에 따른 각종 어떤 분야별 계획을 세울 때는요, 도시군 기본계획 부합됩니다. 분야별 계획이 뭐냐? 바로 도시군 관리지이다. 보면 돼요. 기본계획 부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실천계획을 세울 때는 상위계획, 기본계획 등에 부합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답은 쉽게 보입니다. 하지만 시험에 잘 들은 상이니까 확인을 꼭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딱 보시고요. 다시 앞에 우리가 통과했던 대표 문제에서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20페이지 다시 앞자 넘어가십니다. 대표 문제죠. 틀려서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자, 1번 용도지역 뒤에 배우시는데 도관용지의 큰 4대 구분 속에서 21가지 구분이 쭉 되어 있는데 용도지역은 어떤 경우도 중복 지정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용도지역은요, 전국토에 다 지정이 되어져 있고 중복되지 않는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용도지역은요, 도시군 관리격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죠. 1번 질문 맞는 말이네요. 보시고요. 또 2번 보시면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진 것들의 명칭이 바로 도시군 계획 시설이다. 맞고요. 또 이 결정이 되어진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번 질문 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또 3번 보시면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이 딱 되어진다. 맞는 말이고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서의 장기 발전 계획이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도시지역 안에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 등을 하기 위해서 바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또 지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우리 5번 보시면 저 뒤에 몇 번 배웠던 사항들이 뒤에도 나옵니다. 개발 행위 허가라는 것은 개발 행위 허가는 여기 도시군 계획 사업들 요것들이 아닌 기타 토지 이용 행위를 부를 때 개발 행위다. 그래서 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들, 도시군 계획 시설, 개발 정비 사업들이 아닌 기타 토지 이용 행위로서 개발 행위 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 적이 있었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할 때는 개발 행위 허가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5번 지문이 X가 된다. 이렇게 해서 용어 정의이자 종합적인 문제를 다 보셨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이제 23페이지로 가십니다. 그래서 9번 밑에 또 대표 문제가 딱 나오네요. 한 장을 더 넘어갈게요. 자,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24페이지에 10번 문제를 보십니다. 이제 상세한 내용이 나오네요. 광역 도시계획부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세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건 우리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